안녕하세요. 학회에서 공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그리고 발표 연습을 하기 위한 첫 영상으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영상을 남기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화제성에 대해서 다뤄보고 MSCI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MSCI 승격의 중요성 및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MSCI 승격을 방해하는 요소 그리고 실제 편입했을 시 단점으로 내용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화제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사진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가 보이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선 전에 대통령 후보들이 TV에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데 MSCI 선진국 지수에 가입하기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안철수 후보가 동의를 한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죠. 뿐만 아니라 2021년 11월 6일 중앙일보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이 편입하는 것은 당위성이 충분하다라고 밝혔다고 기사를 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뉴스웨이에서는 황세훈 자본시장 연구위원이 역외 외환시장 개설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따른 실보다 득이 더 크다라고 주장한 내용을 실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얘기하는 MSCI 지수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MSCI 지수의 정의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입니다. MSCI 지수란 미국의 투자 리서치 회사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서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FTS 지수와 함께 다양한 투자자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공신력이 있으며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MSCI 지수는 도대체 몇 가지나 있을까요? MSCI 지수는 국가 지수, 섹터 지수 등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어서 저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Market Cap Indexes, Factor Indexes, Strategy Indexes 등과 같은 다양한 지수가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수들을 대략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1000개가 넘는 투자 회사에서 참고를 하고 투자 전략을 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메인 관심사는 국가 지수인 MSCI 캡 인덱스입니다. 마켓 캡 인덱스는 마켓 캐피털라이제이션 웨이트 인덱스의 줄임말로 시장을 그 규모와 발전 수준에 따라서 선진 시장인 developed market 있죠? 그리고 이머징 마켓, 즉 신흥국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전반적인 경제 규모와 주식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로 이루어진 프론티어 마켓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 시장에서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신흥 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좌측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 있는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되었느냐면 1992년에 되었고 이후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기 위해서 노크를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MSCI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 국가가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해당 국가의 주식 중 몇 개의 대표 종목을 선정하게 되는데 가장 최근에 시가총액과 유동성,
거래량 등의 지표가 높은 주식을 선정해서 해당 국가의 거래량과 규모가 큰 상징성 있는 주식으로 시장의 유동성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어, 그런데 시가총액과 거래량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MSCI는 3개월에 한 번씩 편출입 종목을 변경을 하는데 이를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2월과 8월에는 분기 변경, 5월과 11월에는 반기 변경에 나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출입이 실제로 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먼저 우측에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7일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의 조기 편입을 확정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LG 엔솔은 2월 14일에 MSCI의 조기 편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2021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가 또 MSCI의 조기 편입이 결정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는 24개의 선진시장 국가를 대표하는 대형주와 중형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무려 1658개의 주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경제 발전 수준은 기본이고 증시 규모와 유동성이 우수해야 하며 시장 접근성, 즉 정보의 대칭성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MSCI 측에서는 한국의 시장 접근성이 낮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크다는 이유로 선진국 지수 포함을 가능성을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MSCI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려 노력을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도대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길래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MSCI 승격의 중요성 및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끼고 싶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선진국 시장에서 운용되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지수를 따르는 글로벌 자금은 무려 신흥국의 5배에서 6배에 달합니다. 한국경제원은 한국 증시가 선진 지수로 승격이 되면은 최대 61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을 뿐만 아니라 코스피는 최대 4035, 코스피 지수가 4035까지 오를 것이라고 이와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선진국 마켓에서는 상대적 투명성으로 인해 리스크가 낮아져서 더 많은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투명성.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 논문에 따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머징 마켓과 프론티어 마켓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불투명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빚어진 높은 리스크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단적인 예로 어,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미국 시장에 있는 대표적으로 뭐 애플 같은 회사에 대한 정보보다 스리랑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더 적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듯 선진국 마켓에 포함된 주식에 대한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또한 이런 주식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규모가 커서 주가가 확확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요인들은 투자 회사가 주식의 수익률을 예측하기 위해 투자 회사가 주식의 수익률을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낸 CAPM 공식에서 결정적인 변수인 CAPM 베타 코이피션트를 낮추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식이 CAPM
공식인데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CAPM 메타 코에피시언트가 낮아가지고 전반적인 리스크 또한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측 자료를 참고하시면은 2008년 금융 위기와 같은 큰 충격이 시장에 찾아왔을 때 선진국 마켓과 이머징 마켓의 수익률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통해서 이머징 마켓에 비해 선진국 마켓이 얼마나 더 안전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보시면 MSCI 월드라고 써 있는데 이게 딴 게 아니고 선진국 지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머징 마켓 신흥국. 네, 글씨가 조금 이상한데 신흥국 지수의 지수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여기 보이는 수치들은 연평균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 이를 염두에 두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8년 그리고 2009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데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마이너스 40.33%의 손해를 보게 되죠.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3.18%로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09년에는 선진국 마켓이 30.79%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신흥국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79.02%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9.02% 이건 정말 엄청난 수익률 아닌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어, 저는 이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신흥국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또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나 어, 투자 금액이 천억대, 백억대 그리고 조 단위인 투자회사 측에서는 높은 변동성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어,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취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주 처참한 수익률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진국 시장에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어, 연평균 수익률의 간극이 30.79%에서 마이너스 40.33%로 71.12%인 반면에 이머징 마켓을 보게 되면은 132.2%로 그 갭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시에 두 시장에서 무려 61.08%의 변동성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네, 선진시장은 투자자에게 이렇듯 안전한 투자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증권사의 포트폴리오에 패시브 자금으로 포함될 가능성과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될 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국가가 달라지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다고 하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국가들이 미국, 일본, 영국 같은 나라들과 함께 움직이게 되고 주식도 이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또한 안정성에 기여해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겠죠. 반면에 이머징 지수에 머무르게 될 시 중국, 대만, 인도와 같은 국가와 함께 움직이게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엔 특히 중국 증시가 휘청일 때마다 덩달아 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지수에서 탈출을 해서 선진국 지수로 가고 싶어 하는 거겠죠. 당장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 주식과 이머징 지수에 포함된 주식만 봐도 왼쪽이 훨씬 더 안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구글, 테슬라와 같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법한 기업들이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머징 지수에 포함된 주식을 보시면은 그죠? TSMC, 텐센트,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만만치 않은 기업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들인데요. 물론 굉장히 훌륭한 회사들이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기업들이지만 투자자들, 아주 큰 손들, 큰 투자 회사들 입장에서 그들의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더 많이 쏠리게 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종합해보자면은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될 시 자금 운용 규모가 큰 지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장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 포트폴리오에 패시브 자금으로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이 또한 자금 유입 효과를 누리게 되겠죠. 선진국가의 대형 주식과 함께 움직이게 되고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연기금 등 장기적 투자 관점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마지막으로 MSCI 승격을 방해하는 요소 및 MSCI 편입 시 발생할 수 있게 되는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MSCI 선진국 지수를 다루면서 MSCI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 이 조건에 대해서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고도화된 경제 수준과 거대한 증시 규모와 높은 유동성, 그리고 아주 양호한 시장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한국은 국내 총생산량, 즉 GDP가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경제 규모는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증시 규모와 유동성 또한 뛰어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세계 13위, 거래 대금 규모는 세계 4위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발전 수준과 증시 규모, 유동성은 충분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지만 다소 폐쇄적인 시장 접근성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MSCI 측에서는 시장 접근성, 즉 진입 장벽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를 24시간 가능케 개방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이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거래가 가능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를 확장해주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를 전면 개방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현재 일부 종목에만 한해서 허용하고 있는 공매도 거래를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외환시장 개설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죠. 좌측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 사이에만 현물 환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MSCI는 원화를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으니 좀 풀어달라라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도 이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어 보이는 게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외환시장 개방을 고려 중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환시장 개방은 심사숙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탓에 환율이 어, 변동폭이 심해지면은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더 긴 시간 동안 원화 거래를 허용했을 경우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고 역외에서 외국 자본의 환투기 공격에 크게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환 당국 입장에서도 장을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율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하게 되면서 달러 희소를 예상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에서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외환 시장에서 달러 공급량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원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1,000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1,200원으로 1달러를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올라갔으니까 환율이 오른 거겠죠. 네. 지금 보시면은 요 기간에 환율이 급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 3개월간 환율 추이고요. 이 시기에 비슷하게 주가가 폭락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 두 시기에 같은 이 시기에 원화가 엔화, 유로화, 달러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에서 24시간 거래가 됐다면 환율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급등을 했을 것입니다. 급등. 네, 그렇게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됐다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자산 가격의 폭락 및 시장 침체를 야기할 수 있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등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악영향을 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직접 개입이 있는데요. 직접 개입.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외환 보유고에서 우리가 통화를 직접 사고 팔아서 외환 시장에 어, 달러 그리고 원화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수요가 너무 많아서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외환 보유고의 달러를 시장에 팔거나 원화를 매수해서 환율 급등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소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도식을 한번 그려봤어요. 오른쪽에 먼저 한번 보시면은 타 국가가 있어요. 이제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현재 그 환율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왜 오르고 있냐 하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타 국가에서 달러가 희소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달러를 미리 회수를 해야겠다. 우리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해놨던 달러를 빨리 회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이 타 국가로 도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무엇을 동시에 하게 되냐면 가지고 있던 원화를 동시에 외환시장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한 원리이지만 달러가 시장에서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화는 차고 넘치겠죠. 그래서 원화 과다 공급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치가 더 높은 것이고 원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치는 폭락하게 되어서 환율이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태를 방지하려면 역으로 가야겠죠.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를 털어서 가지고 있던 달러를 마구 시장에 투입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부족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원화가 과다 공급이 되어 있으니 원화를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로 마구 사들일 것입니다. 즉 원화 매수를 하겠죠. 이게 전형적인 직접 개입 시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직접 개입으로 환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달러 부족이 완화될 거고 원화 과다 공급이 완화되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찾고 환율은 다시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외환시장 전면 개방을 우리나라가 택하게 된다면 이때 유출되는 달러를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에서 충당할 수 있을지가 약간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외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MSCI 지수 편입에 이런 이렇게 개방을 함으로써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 MSCI 지수 편입이 그만큼의 이제 혜택이 이를 뛰어넘을지는 당국에서 잘 재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약간 말이 꼬였는데 죄송합니다. 네, 우리나라랑은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환율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소로스가 파운드화를 무너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거의 다 왔습니다. 1992년에 우리나라가 MSCI 신흥국 지수로 편입됐을 텐데 하여튼 요때 소로스라는 투자자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무너뜨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파운드화를 공매도해서 시중에 공급량을 늘렸고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이득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투자자들도 이거는 돈이 되겠다 하면서 가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로스가 파운드화를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해둡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양의 확보된 파운드화를 단기간에 외환 시장에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파운드와 과다 공급 사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상대적으로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또 올라가게 되겠죠. 파운드화는 가치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파운드화 환율이 폭등하게 됩니다. 얘네도 영국 정부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약간은 다르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와 외환 차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어떻게 방어하려고 했는지는 전반적인 원리는 우리나라가 아까 들어줬던 그런 예랑 비슷한 이치이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소로스가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뒀던 터라서 공급량이 너무 많아져 버린 바람에 방어에 실패를 하게 되죠. 이렇듯 이제 환율 전쟁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라는 거대한 대국조차도 궁지로 몰아갈 수 있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 관련한 정책에 한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소로스 사건과 같이 화폐의 약점이 발견되면은 원화 또한 외인 투자자들의 마치 파운드화가 그랬듯이 외인 투자자들의 돈장난에 놀아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까지 대한민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